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날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합당의 반발 속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합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 지난밤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대전에선 지하차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 권한은 경찰에 맡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크게 줄었는데 검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여름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야외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휴가지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 연기 가능성을 전격 거론하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인데 미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른바 임대차 2법은 오늘 시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누가 적폐인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임대차 2법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실리는 대로 시행됩니다. 이제 남은 건 전월세 신고제로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계약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입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야 가능한 만큼 너무 늦으면 시장 과열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입법 대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하지만 마땅한 대여투쟁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임대차 시장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인 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기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나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 따라오는 권리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합니다. 보증금 2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5%인 1,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12월 10일 이전인 경우 계약 만료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만료일이 12월 10일 이후면 만료일 2달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허위로 드러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5%가 넘는 전세금을 올리는 갱신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만기일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새 법에 따라 5% 상한을 넘는 증액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그대로 두고 갱신 청구권을 다음번 계약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갱신 거절을 통보한 건 효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까지 마무리했다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충북에도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추화를 앞둔 임산밭이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바위와 토사가 열차 선로를 덮치면서 한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폭우에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인삼밭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5년 동안 길러 출하를 앞둔 인삼은 죄다 썩게 됐습니다. 인삼은 2시간 이내에 배수 안 되면은 다 썩어버려요. 한 7천만 원 정도. 하천이 범람하면서 싱크대 공장과 플라스틱 공장은 온통 미끄러운 진흙바다가 됐습니다. 사무실과 집에도 진흙이 밀려들어 가재 도구는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가슴 정도 찼었어요. 와보니까. 119를 여러 번 했는데 119도 안 되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충북 일대에 그제부터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경부선 열차 선로가 놓여 있습니다. 큰 바위까지 굴러내려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폭우로 토사가 무너지면서 선로를 덮쳐 한동안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도 집들이 침수됐고 미호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충북에 최고 2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열흘 뒤에나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전엔 7월 말이면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했었죠. 계속된 오보의 원인을 강영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상청이 중부지방의 장마 종료 시점을 다음 달 10일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긴 장마철로 기록된 2013년을 넘어설 수 있는데 7월 말 무더위를 예상했던 2달 전 발표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단기 강수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 새벽 기상청은 광주에 이틀간 최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8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오니까는 조금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밭농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지장이 있었고 막.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강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베리아의 고온 현상이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를 남하시켜 강한 정체전선을 형성했는데 불안정한 이동을 보이며 강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해수온으로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가 정체전선과 맞물린 점도 갑작스러운 폭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에 나타난 정체전선은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정체전선에 의해 동반되는 비의 수증기 양도 엄청 많아지면서 비로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이 내리고 점차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오보를 줄이기 위한 기상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당정청이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검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아쉬워했지만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당정청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과 경찰의 수사 재량권 확대입니다. 공직자는 4급 이상부터 뇌물 사건은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사기 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어야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건 정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연루자나 뇌물 액수, 피해 규모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확대된 경찰은 검경 간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습니다. 경찰 권력을 분산 통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데 대해선 아쉬움도 보였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시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가 맡게 돼 독립적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민생 치안 등 일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검찰 간부 간 물리적 충돌이 난 이 초유의 사태를 두고 장외 공방도 뜨겁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댕기열이나 야만인, 짜장면 등 양측을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검찰 간부 간 초유의 물리적 충돌은 장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으로 압수하려고 했다면 천인공노할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각본의 검찰발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응급실 사진과 과거 가수 신정환 씨의 입원 사진을 함께 올리며 힘내서 감찰받으라고 썼습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신 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기 전 댕기열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거짓 사진을 올린 상황과 비교해 비꼰 겁니다. 여권은 수사팀 옹호에 나섰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부장검사가 부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진애 원내대표는 피의자 검사가 자행한 초유의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SNS에 한 작가의 신종 야만인들이란 조각상 사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과정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집에서 짜장면까지 먹는 야만적 타격을 가해놓고 막상 당하는 상황이 되니 시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캠핑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여름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야외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휴가지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몰리는 캠핑장입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6가족 18명이 2박 3일을 함께 보냈는데 이들 중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가지에서 발생한 첫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휴가철에 캠핑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도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유행이나 확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6가족은 가까운 거리에서 캠핑하며 함께 식사하고 대화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28일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시 롯데구단이 외야석을 닫아 입장관 중 1000여 명의 대다수가 1루 내야석에 몰려 거리 두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집단 감염이 또 다른 대유행이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외에서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 11월 3일 대선 연기 가능성을 전격 거론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시작됐습니다. 보편적 우편 투표로 인해 2020년 대선은 사기 선거가 될 수 있으니 사람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적은 겁니다. 보편적 우편 투표는 직접 투표가 이뤄지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우편으로 투표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제도에 계속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대선 연기를 시사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I think he's concerned that he's losing. That's what all the polls show, and it's a direct reflection of his totally botched response to the coronavirus. 미 헌법상 선거 시기 조정 권한은 상하원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독단적인 대선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날린 이유는 지지율이 대선 경쟁자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계속 밀리는 데 이어 지난 2분기 미국 성장률이 73년 만에 최악인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자 국면 전환을 노린 의도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일본에서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일 역대 최고치 기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감염되는 비상 상황인데
일본 총리실은 아베 총리의 휴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일본에서는 129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였던 전날보다도 35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수도 도쿄도에서도 3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역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 와중에도 총리실의 시선은 아베 총리의 여름 휴가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매년 여름 휴가 기간이면 후지산 인근의 한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4일간의 연휴에 다시 사흘을 붙여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참모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총리의 휴가 문제에 신경을 빼앗긴 아베 내각이 국회와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こうした状況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現時点で緊急事態宣言を再び発出をして、社会経済活動を全面的に縮小させる状況に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도쿄도지사가 경고 수위를 올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해결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제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문화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국보 보물전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시설 재개관을 계기로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한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적절한 시기, 그곳에 있던 적절한 누군가가 적절한 행동을 한 것뿐이라는 한 영웅의 멋진 말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미국 뉴저지주의 한 도로. 전봇대 앞에 멈춰선 차량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더 큰 사고를 직감한 행인들이 가까스로 운전자를 꺼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가 구조된 직후 사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차량은 전소됐지만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선뜻 나서준 행인들이 한 생명을 살린 진정한 영웅이네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소규모 결혼식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과감하게 정말 작은 결혼식을 올린 한 쌍이 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에 맞춰 입장하는 신부. 미국 미시건주에서 신랑 신부 포함 10명도 안 되는 이들이 모인 아주 작은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코로나19로 미뤘던 걸 더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최소한만 갖춰서 진행한 겁니다. 미국의 평균 결혼식 비용이 34,000달러인데 이 소규모 결혼식은 2,000달러, 우리 돈 약 2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겠지만 신랑 신부의 행복은 그 어느 것보다도 컸으면 좋겠네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적성을 벌써 발견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야무진 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들. 놀랍게도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은 올해로 11살과 9살인 이 자매인데요. 함께 제과점을 차리려고 직접 메뉴를 개발하며 벌써 준비 중입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진짜 제과 제빵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을 자매 제빵사가 하는 제과점에 데려갔고 여기서 뜻밖의 해군을 얻게 되는데요. 자매의 당찬 포부에 감격한 제과점 대표가 선뜻 $1,000를 지원해준 겁니다. 소녀들은 이 돈으로 조그마한 푸드트럭을 마련할 거라는데요. 두 소녀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큰 비가 내려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충청 남부와 전북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도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청과 전북, 구례와 함양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특보구역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호남과 영남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사실상 낮에 비가 그치면서 장마철에서 먼저 벗어날 텐데요. 이젠 무더위가 고개를 본격적으로 들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남부지방, 강원 동해안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낮에도 대구 34도, 제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텐데요. 다음 달 상순까지 계속히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